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그 한가운데 이들이 있다. 전자, 전기, 섬유 IT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과학혁명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각기 새로운 분야의 선구자로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사람들.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재상 2013 이달의 엔지니어상 수상자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대한민국 산업 현장, 그 최고 기술자들의 마이웨이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 부평에 위치한 한 유명 전자회사. 이곳이 바로 지난 2012년 4월 고정관념을 깨면서도 백색 가전시장의 새바람을 일으킨 세계 최초 벽걸이형 미니 드럼 세탁기를 개발한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입사한 지 꼬박 10여 년. 살아온 지난날 대부분을 세탁기 연구에 몰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혁신적인 세탁기 개발에 평생을 바쳤다는 이주동 연구원. 바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세탁기들이 요즘에 대형화 추세, 그리고 되다 보니까 매일 발생하는 빨래들은 소량인데, 이 소량을 매일 빨면, 큰 세탁기로 매일 빨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 물 소비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니까 포커스는 사실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빨 수 있게 대용량 세탁기를 좀 에너지를 저감해 보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다가, 생활 속에서 불필요하게 쓰였던 낭비되는 에너지원이 아까워 대용량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물 절약 세탁기 개발에 착수. 그 아이디어 개발에 열을 올렸다는 이주동 연구원.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컨셉을 잡아서,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목업집에 안 맡기고 직접 자재를 사와서 직접 만드는 건데, 이건 뭐 지금 세탁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컨셉상으로 소형을 한번 시켜보자. 모터도 달고 벨트도 걸어서 자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온 게 저렇게 벽걸이 드럼 세탁기까지 온 거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지금의 완성품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애로사항이 뒤따랐다고 하는데요. 세탁기의 이제 그 성능 부분을 다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소형화, 컴팩터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제품을 벽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벽에다 고정을 시킬 때 종래 세탁기들이 소비자가 인지 못하는 그 소음이나 진동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회전체이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부분을 벽에다 고정을 시켰을 때 그 진동이나 소음이 벽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달되는 게 요즘 특히 이제 아파트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층간 소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옆 세대 아니면 아래층, 위층으로 전달되는 우려가 이제 가장 컸죠. 때문에 벽걸이형 세탁기 개발은 세탁기의 가장 중심 부분인 모터 개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진동을 없애기 위해 축과 새로운 회전체를 구성, 소음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인데요. 여기는 지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그 공장에 양산을 시키기 위한 이관 시점까지 모든 그 문제점들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개선 반영을 하고 재검증을 하는 그러한 실험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론가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이주동 연구원. 여기는 지금 샤워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전기가 막 찰 텐데요. 그런 과학 조건을 필드 조건하고 동일하게, 뭐 여기는 실험 조건을 임의로 형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생활 속에서 직접 세탁기를 사용하게 될 소비자들의 주거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특별한 실험 공간.
이제 저희가 개발을 완료 단계에 있어서 이제 양산을 하기 전 또 양산하고 난 이후 이러한 부분에서 소비자 조건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을 해서 아주 장기간 근 7년 이상을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건을 가상을 했죠. 가상을 해서 그 소비자 조건보다 더 가혹하게 조건을 형성시켜 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제품이 안정되게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꼼꼼한 과정 아래 완성된 혁신적인 구조 기술을 도입한 벽걸이형 미니 세탁기. 거대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탄생한 자랑스러운 우리 제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급 의류, 아까 스타드럼을 보셨듯이 고급 의류 섬세 의류도 세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래 세탁기의 특장점을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탑재를 하면서 공간적인 설치 방법, 그다음에 그 매일매일 세탁할 수 있는 컴팩트 사이즈, 이게 미니 드럼 세탁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벽에 부착하여 효과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전자기기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 각종 해외 유수의 언론 매체에서 혁신적인 제품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지금 이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표준 29분 세탁기를 한번 돌리고 나면 물 사용량이 24리터가 소비가 됩니다. 종래 드럼 세탁기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낮게, 비교 데이터는 별도로 뭐 제공해 드릴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만 놓고 보면 29분이라는 코스 24리터의 세탁이 된다는 건 아주 획기적인 거죠. 특히나 물 사용이 적어 환경 보호에 큰 장점을 두고 있다는 벽걸이형 드럼 세탁기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주관한 에너지 위너상에서 환경부 장관상까지 이주동 연구원을 단숨에 최고의 엔지니어로 우뚝 서게 한 1등 공신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또 심도 있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이주동 책임연구원님께서는 지금 평소에도 그 일의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 품질이나 소비자 조건을 항상 따지셔가지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드시는 제품도 보시면 진짜로 이 문제가 최대한 없게끔 그 소비자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만드시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다 친환경적이고 높은 편의성의 제품을 만들고자 액체 세제 자동 투입 장치, 댐퍼형 안전도어 세탁기, 스팀 장치 세탁기 등 전자동 세탁기와 특화 장치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이주동 연구원. 뭐 아시다시피 개발이라는 자체가 좀 보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미니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을 보시면 이제 그 세탁에 히터 들어가 있는 기능, 뭐 벽에 설치될 수 있는 기능, 이런 부분들이 그 후속 모델은 좀 업그레이드돼서 기능적인 부분들,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데 세탁만 하고 있는데 뭐 좀 건조도 할 수 없냐, 뭐 그런 건조 부분이라든지 그 업그레이드 기능들이 지금 핵심화돼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과연 기존 세탁기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 그리고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 미니 세탁기 같이, 미니 벽걸이형 세탁기 같이 세상에 없던 제품, 소비자가 필요로 하고 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편히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 없는 이런 앞선 제품을 계속 좀 개발을 해보고 싶고, 지금 방향도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나일론 원사 제조업체로 우뚝 선 대한민국 기술의 자랑스러운 보고.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김무송 연구원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벌써 10여 년째 섬유 고분자 소재 개발에 전념해온 엔지니어로서 최근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중합 기술을 개발해 획기적인 품질 기술을 이끌어낸 김무송 연구원. 연속 중합 기술
개발과 그 본딩형 나일론 중합물의 공정성을 개선한 결과로 그 이달의 엔지니어 상을 받게 됐습니다. 개발하게 된 계기는 점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그 차별화 제품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 차별화 제품 전략에 따라서 그 차별화 중합물을 보다 가격이 싸고 생산성이 높은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됐고, 그 전략에 따라서 그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품질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중합 기술. 중합 기술은 그 모노머라고 불리는 그 원료를 이용해서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쳐서 폴리머라고 하는 최종 제품을 얻게 됩니다. 폴리머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인데요. 우리 생활이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폴리머를 만드는 중합 기술을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런 형태는 차별화 중합물을 배치 중합의 형태로 만들었었는데요. 그걸 이제 연속 중합 공정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첨가제를 투입하는 위치나 조건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 달에 한 2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던 걸 연속 중합을 하게 되면서 900톤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연속 중합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그 원가 절감을 크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섬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4월 이달의 엔지니어상을 수상, 그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중합 기술이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까요? 폴리에스터 중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TPA라고 하는 하얀색 가루 형태의 원료와 EG라고 하는 액체 형태의 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가지 원료를 반응기에 넣기 전에 사전에 잘 섞어서 밀가루 반죽과 같이 잘 혼합이 되도록 해서 슬러리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그 만들어진 슬러리를 반응조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응조 내에서 온도와 압력을 가해서 적절한 조건에 의해 가지고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PET 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환경오염의 주 원인으로 손꼽히던 플라스틱 제품을 최근에는 식물과 같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원료를 이용하여 중합함으로써 탄소 발생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연적으로 분해 가능한 중합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폴리에스터 칩을 다시 녹여서 가늘게 뽑으면 이게 섬유가 되고요. 얇게 뽑으면 필름이 되고, 어떤 형태, 병과 같은 형태로 만들면 이게 페트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도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작은 칩들은 섬유, 필름, 페트병 등 또다시 각기 필요한 제품으로 바뀌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 개발 과정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개발하는 데는 총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개발할 건지 개발 방향을 정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개발 방향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현장과 저희 연구팀과 긴밀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사전에 많이 발굴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실패 없이 한 번만에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과정이긴 하지만 이 같은 품질 개선을 거치고 나면 방사 공정에서 A급률이 60에서 94%까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원가 절감 효과는 1년에 최소 10억 7,6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은 로스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팀원들의 도움과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던 게 그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무송 연구원이 개발한 섬유는 자외선 차단 기능, 습기를 빨리 말리는 속건성 기능, 바람을 막는 방풍 기능까지 여타의 제품들보다 우수한 효율성을 내며 기술 개발 전 대비 생산성을 무려 450%나 증진, 수억 원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를 얻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우수한 섬유 재질 개발 능력으로 유럽의 유명 자동차 제조사에 내장재를 납품하게 되며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 시도를 해도 자꾸 실패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만 번의 실패 속에서도 결코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김무송 연구원. 그의 발걸음이 또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팀원들하고 회의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쁜 게 좋은 거죠. 개선이 됐습니다. 새롭게 진행할 프로젝트를 위해 김무송 수석연구원의 진두지휘 아래 회의가 시작된 것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칩은 이런 원통형이다가 형이었는데 원통형은 이제 칩 간에 달라붙는 면적이 커서 그 스테이킹이 발생하기가 쉽고요. 이걸 이제 구형의 형태로 칩 모양을 변경하면서 그 스테이킹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에 대한 관심과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김무송 연구원. 엔지니어로서 혹시나 기술 개발 업무에만 집중하다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 제품의 기획 과정에서부터 공정, 사용 품질까지도 늘 세세히 체크하고 이를 팀원들과 공유해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김무송 부장님은 저희 팀에서 엄마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중합이라는 걸 하다 보면 이제 아버지 같은 팀장님이 계시다면 이제 중간에서 그런 걸 조율할 수 있는 엄마 같은 분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김무송 부장님은 딱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실제 그 양산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연구 성과로 인해서 매출이나 이제 이익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인정을 하는, 그래서 이제 받으실 만한 분 받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끈기와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 가능한 우수한 제품들을 많이 개발해내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중화물을 만드는 기술은 여러 가지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이 된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필름들이 그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그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필름을 생산할 수 있는 중화물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위해 오늘 하루도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엔지니어들. 이들의 희망찬 도전으로 또 한 걸음 발전할 내일을 위해 마이웨이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